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A-50 말레이시아에 판다 어떻게 된다 수년 동안 그렇게 줄다리를 해왔었는데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FA-50에 들어가는 최고 핵심 중의 핵심이죠. 레이더. 그 레이더도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서방 세계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어마어마하게 밀어준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바짝 쫄은 것 같습니다. 쫄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또 하는지, 그런데 의외로 또 거짓말한 자신은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웃기고 무서운 겁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2 A4 전차 123대를 최신형이죠. A7 버전으로 개량을 추진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이 항모에서 쓰는 슈퍼호넷 전투기 그 가동률이 급락해서 이 레거시 호넷, 구형 호넷 전투기보다 더 가동률 떨어진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이 여파라는데 바이든 정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 육군이 중고로 도입한 레오파르트2 A4 전차 183대 가운데 123대를 A7 사양으로 개량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을 뽑아봤는데 신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1대의 미그-29 전투기 양도를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타국 영토에 대한 공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투기 공여가 위헌이 될 수 있어 정부가 개헌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투기 공여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인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보다 전제 시스템 중량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량화 모델인 제벌린 G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2.3kg에 달하는 제벌린을 현궁의 20.4kg과 비슷하거나 더 가볍게 만들려는 시도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술자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준 단거리 대전차 무기 엔로우가 폭발적으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사인 사브가 오는 2025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40만 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생산 라인 확충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9개국 외에도 추가 물량이 많다는데 도대체 발주량이 얼마나 많기에 연간 40만 발을 생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 해군 주력 전투기 F-18EF 슈퍼 호넷의 가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의회 예상국이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 당시 급격하게 추락했던 레거시 호넷의 가동률만큼 신형 전투기인 슈퍼 호넷의 가동률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유지 보수 예산을 더 이상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스가 과거 냉전 이후에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A4 샀습니다. 그 중에서 123대를 A7 버전으로 개량한다. 왜냐? 지금 이 크로스 마파이 베그만, 그러니까 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드는 그 회사의 생산 라인을 그리스로 이전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레오파르트 A7 이거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데 이제는 독일에는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 없어요. 그리스로 옮겼으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나라에 이거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형 전차 이걸 최신형 버전으로 개량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견적을 내봤더니 그냥 내버리고 새 거 생산하는 게 더 싸더라는 겁니다. 일단 포탑은 완전히 그냥 다 새 거로 갈아야죠. 새 거로 갈면 이 차체하고 포탑하고 연결 이거 다 손봐야 되죠. 그리고 포탑이 무거워지니까 서스펜션 더 강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미션 더 강화시켜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개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새 거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새 거 사자. 아니다 그래도 하자. 뭐 이런 갑론을박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비용이 새 거 사는 게 나오면 새 거 사는 게 낫지 이거 뭐하러 개량을 합니까? 아무튼 이런 소식도 있다라는 거고 슬로바키아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였죠. 냉전 시절에. 그러다가 독립을 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이 됐는데 이 슬로바키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그-29 전투기 이걸 우크라이나에 준다. 이거 개전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던 이유가 바로 헌법하고 배치된다라는 건데 자신들이 준 무기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즉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미그-29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폭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개헌까지 각오하고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개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언제 되겠습니까? 자, 이 제벌린 우리 현궁보다 더 비싸고 더 무겁고 그리고 발사하는데 우리 현궁은 그냥 파워 온 하면 바로 쏘는데 여기는 이제 한참 걸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런데 이제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바이어들이 아니 제벌린이 참 좋긴 좋은데 또 미제니까 또 더 선호되지 않겠습니까? 좋은데 아니 한국의 현궁 그거는 파워 온 하면 바로 쏠 수 있고 무게도 가볍고 이것도 좀 그렇게 못 만들어주나? 라는 불만 민원이 많겠죠. 그래서 제벌린 G라고 하는 경량화 모델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현궁이 20.4kg 이거 이제 20.6kg 이하로 줄이겠다. 라는 목표로 개발 중인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현궁이 최고로 인정받는 대전차 미사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사브가 개발하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엔로우 이 대전차 미사일인데 말이 뭐 대전차 미사일이지 이거는 뭐 일회용 로켓 발사기나 똑같죠. 이거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현궁이나 또는 제벌린 같은 경우는 억단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발 쏠 수 있죠. 이제 발사기에 따로 이제 탄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건 일회용인데 당연히 일회용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죠. 한 2천만 원. 그래서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너무나 히트를 치다 보니까 야 얼마나 지금 많이 팔리면 연간 생산량을 40만 발까지 늘린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 엔로우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공격을 받을 때는 러시아 전차, 장갑차 때려 부수는 용도로 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세에 있으니까 러시아군이 참호 이런 것까지 지금 이 엔로우로 때리고 있다고 하는데 40만 발, 이야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독일의 그 펜저파우스트 3 그거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펜저파우스트 3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지금 많이 팔리나 봅니다. 자,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슈퍼호넷 전투기가 가동률이 급락해서 레거시 호넷보다 가동률이 더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 유지 보수 예산을 자꾸 깎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가 이게 그 오바마 정부 8년을 거치면서 이 유지 보수 수리 뭐 이런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항모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항모 수리하다가 볼일 다 봤죠. 그런 것처럼 이번 바이든 정부도 또 이 수리 유지 보수 이 예산을 자꾸 잘라가지고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 동류 전환하고 있다. 부품이 없어가지고 참 황당한데요. 이 슈퍼호넷 전투기도 동류 전환하고 있다. 라는 소식. 바이든 정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허풍이 점점 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전차 지원을 발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비축 중인 전차를 현대화해 1000대의 전차를 전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품과 예산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1000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이번 특수군사작전의 손실 보충과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1000대의 전차를 복원해 전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우랄 바곤자보드 옴스크 공장이 현지 시각 2월 11일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2월 9일자 결정서를 공개하며 최근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공장을 시찰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점검하고 돌아갔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천 대의 전차를 복원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수천 대의 전차를 복원하라는 것은 국가가 공장에 부여한 새로운 명령이자 지도자 푸틴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라며 단언컨대 공장은 국가의 명령에 부응해 지정된 날짜까지 전차 납품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복원 명령을 내린 전차는 러시아가 약 3천여 대를 지장물자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T-80 계열 전차인데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 기간 중 약 500여 대의 T-80 계열 현역 전차 대부분을 상실해 전차는 T-72 시리즈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치장된 T-80 계열을 최신 사양인 T-80 BVM 모델로 현대화해 군에 납품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모델은 2016년에 초도 차량이 등장한 현대화 개량형으로 최신형 렐릭트 반응 장갑과 신형 사격 통제 장치, 신형 주포와 신형 엔진 등이 장착된 T-80의 환골 탈퇴 모델입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 T-80 BVM 전차를 주력 전차로 투입했다가 개전 직전까지 보유한 170대 가운데 90% 이상을 단 2달 만에 잃었는데요. 이 때문에 2022년 5월 9일 전승절 열병식 때 단 한 대의 T-80 BVM도 내보내지 못하는 굴욕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T-80 BVM 모델은 기존 T-72 시리즈와 주포, 사격 통제 장치, 엔진, 장갑재 등 모든 것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전차로 현대화 복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전차 신규 생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극심한 부품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1000대의 T-80 BVM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T-80 BVM, 우리 한국에 있는 T-80U하고도 완전히 또 달라요. 렐릭트 반응장갑, 콘탁트 5 시리즈가 아니고, 그리고 주포, 사격 통제장치 다 신형인데, 이 T-80 BVM을 170대 갖고 있다가 2달 만에 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개 소대는 완전히 새거, 기스도 거의 안 난 걸 놔두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잘 쓰고 있고, 그런 전력이 있는 전차인데, 이게 T-80 초기형입니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3,000대 가량 치장되어 있다. 그걸 이제 메드베데프가 가서 야 이거 T-80 BVM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전장에 보내줘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럼 현장 공장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십시오. 장갑제도 없고 완전히 이런 깡통 버전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보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유럽하고 특히 프랑스하고 사이가 아주 좋을 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를테면 야간전하는 열형상 장비에 소스나 U라는 열형상 장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프랑스가 만드는 그 탈레스사의 장비가 핵심 부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2016년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프랑스가 그 탈레스가 저 러시아에게 전차 복원하라고 부품 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는 나토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렐릭트 또 저런 소스나 U 같은 첨단 장비에 계속 서방제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당히 만들어서 이제 보내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기동이 가능해야 말이죠. 그래서 3,000대 다 했다고 해서 3,000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이 메드베데프는 과거에 푸틴하고 자리 바꾸면서 대통령까지 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밑에서는 보고서를 그래 적으니까 그냥 안 된다 해도 그냥 되는 것으로 다 적어서 올려주니까 깜짝같이 속고 지금 들어가서 된다고 했어. 나 그렇게 보고받았어. 그러니까 만들어줘. 알았지? 하고는 돌아갔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천만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라도 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러시아 정부 참 가련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FA-50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가 FA-50 블락 20으로 확정되었으며 미국제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 일명 팬텀 스트라이크를 통합하기 위해 미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공군형과 동일한 사양인데 발주량 증가로 인한 가격 인하가
실시되면서 더 많은 구매국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차세대 경전투기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블락 20을 확정했으며 현재 이 전투기에 미국제 고성능 A사 레이더를 통합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사업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용 FA-50 블락 20에 미국 레이시온의 최신형 A사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 탑재가 추진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노후화된 호크 마크 208 경공격기 13대를 대체하고 공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투기 사업은 1차분 18대, 2차분 18대 등 36대의 4.5세대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카이의 FA-50이 내정되어 말레이시아 공군 평가단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실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용 FA-50에 탑재되는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폴란드 공군형에도 탑재되는 최신 에이사 레이더인데요. 최신 질화갈륨 소재 반도체를 사용해 동급 레이더 대비 50% 저렴한 가격, 80% 가벼운 무게, 45% 낮아진 전력 소모량을 갖는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미 공군의 무인 전투기에도 탑재가 제한되고 있을 정도로 경량화되었지만 첨단 소재와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에 어지간한 현형 전투기 레이더의 버금가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36대를 도입하는 FA-50 블락 20의 모델의 레이더를 폴란드와 동일한 사양으로 결정하면서 이 레이더는 벌써 84대의 수주량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레이더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가 동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말레이시아에 판매가 되는데요. 이거 이제 폴란드 쿠키에 도색해 놓은 그런 버전입니다. 여기 A사 레이더 들어가죠. 폴란드가 바로 이 레이시온이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 이 A사 레이더를 집어넣어요. 폴란드 48대.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폴란드하고 똑같이 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넣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레이시온사의 홍보 영상인데 레이시온사는 자신들의 이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한 대표적인 전투기로 우리 FA-50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뭐 암람, 중거리 미사일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정밀, 폭격 이런 것도 다 되는 다기능 레이더죠. 이게 얼마나 작고 가볍고 싼가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FA-50 이거 다 이 레이시온 그 영상입니다. FA-50 그리고 F-16 그리고 미 공군이 앞으로 같이 로얄 윙맨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발키리 무인 공격기죠. 여기에도 이 레이더가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고 여기 또 지금 미군의 차세대 헬기들이죠. 이 헬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84대가 됐죠. 말레이시아, 폴란드.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한화가 만든 A사 레이더가 선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집트도 최소 100대 이상의 FA-50 구매할 예정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60대의 FA-50 이걸 우리 한화가 만든 그 A사 레이더로 한번 개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한국이 쓰는 저 레이더가 있고 미국 레이시온이 생산한 레이더가 있는데 후속 군수 지원이 어느 게 더 좋을까? 당연히 한국이 만드는 레이더가 후속 군수 지원이 좋겠죠. 우리는 한국 공군에서 운용을 하니까. 그런데 레이시온은 자기들 만들어 파니까 그냥 라인 접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한화가 만든 이 A사 레이더를 한국 공군 60대의 FA-50에 집어넣고 이런 그 이집트나 다음 지금 FA-50을 선정할 나라들에게 홍보를 해서 경쟁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FA-50이 4.5세대로 평가받으면서 완전히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확
넓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기분 좋습니다. 정말 이 동남아시아 하늘을 석권해 주시기 바라고, 필리핀도 뭐 차세대 전투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FA50에 이 레이더 장착해서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